기술문서 온라인 분석 처리 외에 한 가지 더 응용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7장 제품 빅데이터 분석 응용의 두 번째 절 제품 빅데이터 분석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그 제품 빅데이터 분석 응용에 관해서 이제 쭉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그 응용 예를 가능하면 많이 소개를 해드리려고 총 3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품 개발, 두 번째는 설계 변경,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확장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해서 그 텍스트, 그러니까 단문 메시지하고 제품 형상 관련된 그런 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예는 전체 지금 우리 과정에서 제공하는 전체 예를 목록처럼 쭉 말씀을 드릴 거고요. 물론 이제 앞에서 이미 소개했던 예라든가 또는 뒤에 좀 더 자세히 소개할 내용이 있다면 그것들은 간단하게 언급만 하는 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앞으로 3개 부분, 제품 개발, 설계, 그 다음에 확장 이 부분에 관해서 나누어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제품 빅데이터 분석 응용 예를 말씀드릴 텐데 이 응용 예의 목는 우리가 목록처럼 전체 목록처럼 그렇게 우리 주제에서 다룰 수 있는 그런 예를 쭉 나열해서 소개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의 목표는 그렇게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 중에 첫 번째 시작하는 부분인데 여기서는 2가지 제품 개발 실습과제 실시간 감시, 그 다음에 기술 문서 온라인 분석 처리를 이용한 제품 개발 감시, 이 2가지 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응용이 첫 번째 주제, 첫 번째 목록 주제인 제품 개발에 속한 예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 개발 실습과제 실시간 감시는 앞에서 이 제품 개발에 관한 응용으로서 SQL하고 그 다음에 웹 응용 프로그래밍, 즉 검색 및 집적 툴, 집적 도구의 응용으로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습과제를 제품 개발 실습과제를 진행하면서 이 제품 개발 과정 전체를 저장하는 그런 PDM, PLM 시스템을 가지고 그 아래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에 그 결과들을 쭉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들을 저장한 결과들을 우리가 이제 인출해서 뽑아내서 그것을 계산해서 어떤 평가 지표를 만들고 그 평가 지표를 웹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대시보드 응용 시스템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바로 그 대시보드 응용 시스템이 지금 말씀드린 제품 개발 실습과제 실시간 감시에 관한 응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내용을 그 안에 있는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의 객체들 중에 필요한 것들을 뽑아내서 그걸로 평가 지표를 만들고, 예를 들어서 뭐 평가 지표 중에 어떤 사람이 몇 개의 아이템을 만들었느냐, 몇 개의 다큐멘트 기술 문서를 만들었느냐, 몇 번이나 아이템에 접근했었느냐, 몇 번이나 기술 문제에 접근했었느냐, 이런 걸 모아서 얼마나 이 과제에 참가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느냐라는 것을 이제 뭐 숫자로 이렇게 표시를 한 그런 평가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 지표를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SQL을 이용해서 검색하고 그것을 밖에 웹 응용 프로그램에서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계산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보여주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제품 개발 실습과제 실시간 감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감시 응용 시스템을 만들었으니까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에 실시간으로 우리가 접근해서 쉽게 웹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쉽게 어디서든지 접근해서 시간에 관계없이 접근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응용 프로그램이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미 앞에서 우리가 제품 개발 실습과제 실시간 참여도에 관한 대시보드에 관한 그 예를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림에 이제 그 화면이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실시간으로 제품 개발 과정에 대한 어떤 평가 지표를 출력해주는 그런 시스템의 화면을 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좌측에 쭉 목록이 보이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 그러니까 어떤 그 제품 개발 실습 과제의 집합, 여러 개의 집합, 그러니까 뭐 하나의 수업이라든지 그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특정한 수업에 포함되어 있는 뭐 약 20개 정도 되는 제품 개발 실습 과제의 목록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그 그래프는 좌측에 있는 걸 하나 선택했을 때, 즉 하나의 과제를 선택했을 때 그 과제에서 생성한 아이템하고 기술 문서, 또 이제 여기서는 태그라는 단문 메시지도 같이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의 생성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생성 누적 그래프죠. 시간에 따른 생성 누적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서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아이템이나 기술 문서가 생성됐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고요. 그 아래 보면 상세하게 어떤 문서들이 어떤 아이템들이 생성됐다, 그런 정보들,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어떤 얼마나 많이 접근을 했다, 그런 정보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두 번째 응용으로서는 기술 문서에 대한 온라인 분석 처리를 이용해서 제품 개발 과정을 우리가 모니터링하는 그러한 응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응용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응용의 응용 분야는 제품 개발 전 과정, 신제품 개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석 기술은 온라인 분석 처리를 이용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평가 지표는 주로 응용은 기술 문서, 주로 CAD를 뜻하는데요. CAD 파일이나 CAD 모델을 뜻하는데 이 기술 문서에 관련된 것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평가 지표는 기술 문서의 종류라든가 기술 문서를 얼마나 많이 생성했느냐, 그 다음에 기술 문서의 어떤 생성 시간,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 지표로 보고요. 특징으로 보면 여기서는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뽑아서 그걸 연결을 해서 엑셀로 가져오고, 엑셀에서 피벗 테이블을 이용해서 온라인 분석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피벗 테이블의 피벗 차트 기능을 이용해서 이제 가시화하는 그러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술 문서 온라인 분석 처리는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기술 문서들이 쭉 생성된 정보들이 축적이 됩니다. 기술 문서 자체도 축적되지만 그거의 일종의 관리 정보, 메타 정보라고 할 수 있는 뭐 누가 생성했다,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났다, 그런 것들이 이제 축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술 문서를 가지고 기술 문서의 생성 이력이라든가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제품 개발 과정을 평가를 해보자, 또는 뭐 제품 개발 과정을 모니터링 해보자 하는 게 이 응용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 문서 생성 온라인 분석 처리를 위해서 우리가 온라인 분석 처리에 필요한 다차원 자료 모델, 그러니까 다차원 제품 자료 모델을 이죠. 그래서 다차원 제품 자료 모델을 만들고, 또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한 내용을 가지고 데이터 큐브, 즉 여기서는 피벗 테이블을 만들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필요한 검색들을 우리가 제품 개발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검색들을 하게 됩니다. 온라인 분석 처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차원 제품 자료 모델을 만들어야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다차원 제품 자료 모델 두 가지 중에서 팩트, 사실이 제품인 그러한 다차원 자료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전에 앞에서 설계 변경을 위한 온라인 분석 처리를 할 때는 그 설계 변경 이력, 즉 제품 구조죠. 제품 구조 단위 요소인 제품 구성 관계를 팩트, 사실로 만든 다차원 제품 자료 모델을 사용한 것과 비교해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아이템, 프로덕트 또는 뭐 부품,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부품을 사실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뭐 앞에서 과 비슷하게 어떤 부품이 팩트, 사실이 되고요. 프로덕트라고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부품도 프로덕트의 일종으로 일반화시켜서 보기 때문에 프로덕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프로덕트에 관련된, 이 부품에 관련된 제품 구조가 어떤 디멘전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에서는 프로덕트 스트럭처 릴레이팅, 프로덕트 스트럭처 릴레이티드 해서 앞에 거는 이제 요 아이템, 요 부품이 페어런츠, 즉 조립품인 경우를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거는 요 부품이
부품, 구성 부품인 것을 related는 그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기술 문서, 다큐먼트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제품 개발 과제의 어떤 측면을 우리가 분석을 하기 때문에 이 제품에 연결된 이 사실에 연결된 다큐먼트도 중요하겠고요. 특히 이 다큐먼트가 이제 하위 클래스로서 분류 체계로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3D CAD로 만들어진 거냐, 또는 하나는 이제 그냥 일반 다큐먼트냐.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 사실적으로 좀 더 사실에 가깝게 얘기를 하면 뭐 지금은 거의 다 3D CAD로 만들지만 아직도 기업에는 이제 2D CAD로 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D CAD와 3D CAD, 그래서 뭐 꼭 그렇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3D CAD가 더 노력이 많이 들어가고 더 정보량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2D CAD보다는 3D CAD 어떤 도큐먼트, 기술 문서에 가치를 더 부여하는, 그래서 그걸 구별하고 그쪽으로 더 넘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3D CAD하고 일반 2D CAD 또는 기술 문서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화면에 이제 그 다차원 제품 자료 모델이 보이는데요. 제일 가운데 보시면 이제 프로덕트라는 그 팩트, 사실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보면 이제 두 개가 프로덕트 스트럭처 언더바 해서 뭐 related, relating 해서 제품 구조랑 연결되어 있는 디멘전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좌측으로 보면 다큐먼트라는 디멘전이 또 보입니다. 그래서 이 다큐먼트라는 디멘전은 그 기술 문서를 뜻하고, 그 도큐멘트의 디멘전의 아래쪽에 보면 우리가 URL 우리가 요 표준 랭귀지의 표시로 된 하위 클래스가 보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엔지니어링 도큐먼트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3D CAD, 이렇게 두 개의 하위 클래스 분류 체계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규모 기술적인 어떤 제품 개발 예제를 가지고 이 온라인 분석 처리를 적용을 하는데요. 그 예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는 어떤 펌프하고 그 모터가 있습니다. 펌프하고 모터가 있어서 그 어셈블리를 설계하는 그 예제를, 제품 구조, 대상 제품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자세히 보시면 그 가로 열고 HB, HS, 뭐 NC에서 사실은 요거는 사람들의 이니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학기술자 3명이 참가해서 서로 다른 부품을 이제 설계해서 그것을 같이 협동 작업해서 요 최종 제품을 만드는 그러한 예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예제 제품의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가 추척이 되면 우리가 엑셀 피벗 테이블에 그 제품 자료들을 이제 옮겨서 데이터 큐브를 만들어야 되죠. 그때 당연히 앞에서 말씀드린 다차원 제품 자료 모델에 근거해서 그런 모델의 형태에 맞도록 데이터 큐브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 큐브 만든 것이 이제 화면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우리가 데이터 큐브가 만들어졌는데요. 그 첫 번째를 보면 number of documents per product 해가지고 그 각각의 설계자 3명이죠. 3명에 대해서 어떤 부품들이 만들어졌는지를 쭉 출력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품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 부품에 사실은 이제 그 부품 아래에 있는 그 도큐먼트들이 이제 또 필요하죠. 그래서 각각의 부품이 있고 그 부품 아래 도큐먼트들이 뭐가 있는지가 쭉 출력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정보가 되겠죠. 어떤 설계자별 어떤 아이템에 어떤 도큐먼트를 이 설계자가 만들었다라는 게 이제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Ratio of 3D CAD to Document라고 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요거는 이제 요 엑셀 피벗 테이블의 우측 위쪽에 있는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에 보면은 이거는 이제 각 그 설계자들 3명이죠. 설계자 3명의 그 카티아, 그러니까 3D CAD로 만든 거와 2D CAD로 만든 거의 개수를 출력을 해서 그거의 비율을, 그러니까 얼마나 생성한 기술 문서 중에서 3D CAD의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계산한 걸로 그렇게 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우측 제일 아래쪽에 있는 건데요. 요거는 그 각각의 그 설계자별로
각각의 설계자별로 시간대에 따라서 만들어진 기술 문서들이 숫자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쭉 시간에 따라서 시간이 이제 쭉 흘러가면서 각각의 설계자들이 언제 이런 기술 문서들을 생성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엑셀 피벗 테이블 출력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넘버 오브 더큐먼트 퍼 프로덕트는 피벗 테이블 보고서에 설계자별, 아이템별, 그 다음에 다큐멘트, 거기에서 그 아이템별 생성된 다큐멘트를 쭉 출력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이쇼 오브 3D CAD는 각각의 설계자별로 생성한 기술 문서 중에서 3D CAD 모델이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또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그 설계자별로 시간대별로 몇 개의 그 기술 문서를 생성했느냐 하는 것들을 시간대별로 쭉 보여주는 그러한 테이블이 출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림에 보이는 거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피벗 테이블의 내용을 피벗 차트를 이용해서 가시화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제일 위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각각의 설계자별로 CAD의 레이쇼라든가 그 다음에 그 하나의 아이템별 몇 개씩 평균 몇 개의 다큐멘트를 만들었느냐 그런 것들이 이제 표로 쉽게 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래프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는 뭐냐면 누적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누적 그래프라 이거는 이제 그 시기별로 쭉 진행이 되는데 언제 누적 개수, 그러니까 다큐멘트를 만들어냈는데 그게 쭉 이제 누적이 돼서 최종 몇 개까지 만들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누적이니까 우리가 그 그래프의 기울기를 보면 속도 같은 거라든가 특징, 그러니까 어느 시기에 갑자기 많이 만들어졌다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각 그 설계자별로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설계자별로 확인한 내용들을 이제 누적으로 전체를 누적한 게 제일 위에 있어서 이 전체 과제에서 기술 문서들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그래프화시킨 그림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은 설계자별 부품 설계 시간 분포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각각의 설계자별 만들어 놓은 그 아이템들이 있고요. 부품 설계에 대한 그런 부품들이 쭉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부품의 설계 시작하고 끝을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시간별로 설계 시작에서 끝인데 끝은 이제 그거를 간트 차트로 그리면 좋겠지만 여기서는 끝나는 시간에 얼마 시간이 걸렸다. 예를 들어서 거기 보면 첫 번째 그 설계자의 펌프 위드 모터라는 거는 181시간이 걸렸는데 제일 마지막에 이제 완료를 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각각의 그 설계자별로 부품들을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났다라는 정보를 가지고 최종 언제 끝났다, 그 다음에 그거 하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다라는 것을 이제 표시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쭉 보면 각 설계자별로 총 얼마의 시간이 각각의 아이템을 만드는데 걸렸다 그런 것들이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평균, 그 다음에 그거의 분산 그런 것들이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를 보면 그 설계자별로 어떤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설계자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제일 마지막까지 아마 이걸 종합하는 설계자 같은데 그래서 마지막까지 가 있고 앞에 설계자들보다는 좀 시간이 덜 걸렸지만 그것들을 종합하는 개수 좀 적고 그렇지만 그것들을 종합하는 데 시간이 꽤 걸렸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설계 작업을 하게 된다. 뭐 그런 특징들을 우리가 이 그래프를 가지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서 말씀드린 그 엑셀 피벗 차트, 피벗 테이블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린데요. 그래서 요 그 설계자별 부품 설계 시간 분포는 설계자별 어떤 그 각각의 부품, 만든 부품과 그 부품을 설계 완료 날짜에다가 그 부품이 설계까지 걸린 시간을 이제 표시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그 사람이 설계에 걸린 어떤 부품들 설계, 아이템 설계에 걸린 시간이라든가 합이라든가 표준 편차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계산해서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차트입니다.
저희가 이제 기술 문서를 가지고 기술 문서의 온라인 분석 처리를 해서 어떤 제품 개발 과정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그 정보를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의사결정을 진도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예를 말씀드렸는데요. 이거의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만약에 이제 저희가 이런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설계자들이 이렇게 진도 나가는 기술 문서를 생성하는 그런 진도를 평가하려면 사실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내부적으로 설계자들이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꼭 평가를 하고 싶으면 뭐 인터뷰를 한다든가 또는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거기에 대한 따로 그런 것들이 이제 돼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사실은 중간에 어떤 사람이 그 간섭을 하거나 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이런 정보들이 설계자가 자기의 그 일을 설계 작업을 쭉 진행해 나가면서 그런 것들이 작업 결과들이 자동으로 추적이 되고 그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중간에 뭐 설계자들한테 그걸 요구할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에 설계자는 또 추가로 그런 관리적인 활동을 할 필요 없이 자기가 그 해야 될 일만 신경 안 쓰고 하면 되는 그런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특히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온라인 분석 처리지만 거의 실시간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필요한 때 특히 만약에 이런 시스템이 웹이나 모바일에 연결될 경우에는 어떤 실시간으로 장소의 구별 없이 어느 때라든지 또 거기다 차트까지 만들어진다면 그런 것들이 쉽게 관리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또 있습니다. 이번 주제에 대한 질문은요. 기술 문서 온라인 분석 처리를 통한 과제 진도 감시에서 기존의 인터뷰 방법과 새로운 방법의 차이를 서술하시오. 그래서 이제 사실 방금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이게 자동 추적을 한다 그런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설계자가 뭐 추가로 어떤 이 관리적인 일을 위해서 시간을 내거나 노력을 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중간에 사람이 낄 필요 없이 자동으로 설계가 이제 본연의 어떤 설계가 진행되면 거기에 따라서 자동으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출력이 되니까 그런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것이 뭐 실시간으로 또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든지 이런 것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입니다. 요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과정에서 다룰 수 있는 저희 과정에서 이제 소개하고 싶은 그러한 제품 빅데이터 분석 예를 쭉 목록화해서 쭉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세 가지 분류로 나눠서 보여드린다고 했습니다. 제품 설계, 그 다음에 설계 변경, 그 다음에 확장된 형태, 그렇게 세 가지인데 그 첫 번째가 제품 개발 부분에 신제품 개발 부분에 사용되는 예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두 개, 하나는 검색하고 직접 기능을 이용해서 대시보드 형태의 응용을 한 걸 소개를 드렸고, 두 번째는 온라인 분석 처리를 이용해서 기술 문서를 분석함으로써 제품 개발 과제의 어떤 진도라든가 여러 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응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